첫째는 세력 전이 힘의 분포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협력과 통합에서 경쟁과 분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질서의 향방이 결정이 되었기보다는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 국제학부에서 중국 정치와 국제관계를 강의하고 있는 김재철입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30여 년 전에 아태 지역 그러면은 경제적 번영과 뭐랄까요, 전 세계 중심으로 부상하는 상당히 희망적인 지역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 지역이다. 이런 인식이 지배했었는데 최근 이 지역의 상황을 보면은 좀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세력전이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관계의 이론 또는 학파가 같기 때문에 기본 방향은 같고, 다만 동아시아와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크기 때문에 중국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의 논의는 조금 좀 더 있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적 주장들이라는 거는 아태 지역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논의지만은 그 논의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그거보다 더 큰 범위에서 전 세계라는 세계 질서를 둘러싼 논의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크게 첫 번째는 중화 질서론, 중국 중심으로 재편이 될 거다. 그들과 달리 현실주의 학자들, 이론가들 중에 일부도 지역 국가가 중국이 강대국이 될 경우 강대국 중국에 적응할 거라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건 현실론입니다. 자, 두 번째, 협력과 평화라는 건 뭔가 하니까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존 아이켄베리라는 프린스턴에 있는 학자인데요. 무슨 주장을 했냐 그러면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미국의 패권이 종식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은 미국의 패권이 종식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미국이 쌓아놓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종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구조적 현실주의자들이 주장을 하는 건데 경쟁과 충돌. 이 경쟁과 충돌론이 최근에 들어서 미중 경쟁이 심화하면서 지금 많은 논의들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탈냉전 초기에는 미국의 힘이 집중이 됐다면은 점차 분산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지역국가, 특히 중국으로의 힘의 이전이 분명히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1978년에 개혁 개방을 시작을 했고요. 2010년대 이 무렵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30년 동안 연평균 근 10%에 가까운 고속 성장을 30여 년 동안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규모를 가진 국가가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수준의 경제 성장을 누렸던 역사적 전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최대한 GDP, 총 GDP,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넘버원이 될 거다, 또 다른 쪽에서는 되지 않을 거다, 어려울 거다, 이런 논쟁들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두 국가의 세력 대비라는 것은 숫자에 관한 문제일 것 같은데 해석과 인식이 개입될 가능성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미국에서 중국의 위협을 과도하게 인식할 수 있고요. 현실보다. 그다음 반대로 중국에서 과도하게 자신감이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격차도 상당히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세력전이가 현실이었다, 이미 세력전이는 발생했다.
그 반대편에는 아니다라겠죠, 그렇죠?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그 주장들이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냐 그러면은 중국의 부상이라는 건 아직 기정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각자 또는 각 국가가 자신들의 국내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편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여기에서 이제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로는 증명이 안 되지만은 그 해당 국가에서는 마치 그게 현실인 것처럼 유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컨센서스가 있고 그 다음에 뉴 워싱턴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IMF 옛날 90년대 후반에 IMF 맞았을 때 IMF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가지고는 전제 조건으로 IMF가 수용을 요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돈을 빌려주겠다. 그게 워싱턴 컨센서스였습니다. 그런데 뉴 워싱턴 컨센서스란 거는 그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가지고 뭔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던 시기는 끝났고, 그리고 세계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구심을 지금 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언제든지 또는 항상 미국에서는 위협이라는 게 합의가 돼버린 거죠. 워싱턴에 합의가 된 겁니다. 그다음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자신감을 강조하는데 중국이 예전처럼 그렇게 핍박받던 국가가 아니고 강대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주장을 했냐 그러면은 동승서강이란 동승서강 동쪽이 동방이 떠오르고 서방이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협력과 통합을 강조하던 데서 경쟁의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서로 다른 질서를 구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부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선호란 건 뭔가 하니까 당시 보니까 아태 지역이라는 게 경제적 번영과 미래 성장의 중심지로 등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럼 패권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와 연계를 확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아시아와의 연계를 위해서 태평양이라는 거는 분리의 상징이 아니고 서로 연계의 메커니즘이, 연계의 매개체다. 이제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지역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럼 그건 뭘 보여주는 거니까 지역이라는 게 꼭 지리적 개념만은 아니다. 어떤 지정학적 고려에 의해서 새로운 지역이 등장을 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아세안이 내세운 게 뭐냐면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 센트럴리티라는 겁니다. 이 동아시아 정상회의란 건 뭔가 하니까 장기적으로 이 지역이 통합이 될 거다. EU처럼 당시에 일부 국가들이 조기 출범을 추구를 합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지역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일본이 위협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놔두면은 중국이 주도권을 장악을 하고 그러면 자신들은 밀리는 거 아니냐. 호주, 뉴질랜드, 인도라는 국가를 다시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동아시아라는 좀 좁은 범위의 지역 협력으로 시작했던 게 다시 이제 광범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경쟁으로 귀결이 되면서 지역 협력이 애초에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추구했던 목표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 협력이 쇠퇴하는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이 이 지역에서 세력 대비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지역에 좀 투입을 강화해 가지고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이 대응은 2012년에 중국에서 시진핑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표출이 됩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설립과 그 다음에 1대1로의 추진입니다. 이제 AIIB 설립을 한 거는 미국 주도 질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미국 주도 질서를 꼭 수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도 뭔가 다른 걸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모색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거라는 것. 1대1로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 연계를 강화하려는 시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거는 그 지리적 초점이 중국의 서쪽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은 결국은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에 분리되어 인식되던 인도양과 태평양을 통합함으로써 특히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이 자국에 유리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반영함으로써 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지리적 범위 또는 지리적 시각이 확대가 됐고 그 다음에 경제와 안보가 연계되는 추세가 강화됐습니다. 미국은 이걸 규칙 기반 질서라고 주장을 합니다. Rules based order.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할 거냐 아니냐.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려고 하는데 권위주의 국가들이 그걸 뒤집으려고 그런다. 근데 이런 얘기를 따져놓고 본다면은 그럼 규칙 기반 질서의 의미가 뭐냐? 뜻이 뭐냐? 이러한 모호성과 불분명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국가들은 지지를 하는 거죠. 일본과 호주가 진작 그랬고요. 한국도 최근에는 그걸 지지하는 쪽으로 이제 가세를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여전히 형성 중인 과정이고, 두 번째는 지역의 질서는 크게 두 개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요 국가들이 경쟁을 관리하는 데 성공을 할 경우 공존할 수 있을 것 같고 관리하지 못한다면은 신냉전의 가능성이 점차 농후해질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질서가 분리될 것인가? 추세는 분명히 미국과 중국은 질서의 분리를 불사하고 자국의 주도권을 장악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건 분명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질서의 분리로 이어질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두 개의 진영으로 분리되는 추세가 더 심화되면서도 결국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경우는 신냉전에 유사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개연성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뭐냐 하면은 이 경쟁을 관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와의 경쟁을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냐.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혹시 미진한 부분 이런 것들은 토론 시간에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천도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그 전에 집필한 책이 있는데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그 결과 동아시아 지역 질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관해서 집필을 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중국,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갈수록 정파적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미리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맞춰서 사실을 선별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적절한지 그리고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려는 보다 열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